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우리가 살찌는 것만으로도 서러울 수 있는데 살이 찌면 이 피부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주름이 생기는 거야? 피부결이 거칠어지나? 자, 일단 구체적인 예를 몇 개 좀 먼저 들어드릴게요. 자, 여드름부터 가겠습니다. 여드름은 피부에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죠. 자, 얼굴에 나오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몸에 나는 등드름, 가드름, 가슴 쪽에 전부 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트라키아 대학 피부과의 22년도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만과 관련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뭘까? 자, 인슐린은요, 이 설탕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인데요. 자, 이 녀석의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즉, 여드름은요, 비만과 확실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만이 되면 몸에 다양한 호르몬들의 매우 큰 변화가 생겨요. 이러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면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얼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등, 어깨, 엉덩이, 팔, 다리 등등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드름뿐만이 아니죠. 피부가 닭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자,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빈 메디컬 센터 피부과의 2000년 논문에 따르면 이 BMI가 높을수록 모공각화증이 생길 확률이 확 늘어난다고 하죠. 또 급격하게 살이 찌면은 살이 트면서 쭉쭉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임산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피부가 충분하게 늘어나지 못해서 찢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피부가 우둘투둘하게 올라오기도 해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이 셀룰라이트죠. 자,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좀 쉬운데, 자,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 사진 같이 보실게요. 자, 지방이 이렇게 피부 밑에 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방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게 위로 솟아오르겠죠? 피부도 당연히 우둘투둘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주로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닿는 곳들, 아니면 겨드랑이처럼 이렇게 접히는 곳들, 살이 많이 찌면 살끼리 서로 부딪히는 곳들 있죠. 자, 그런 곳에서 자꾸 끓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계속 방치하면 간찰진이라고 해서 습진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피부색이 막 허옇게 변하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간찰진 자체도 접히는 부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과 연관이 깊은 질환입니다. 뿐만 아닐까요? 살이 많이 찌면요, 땀이 더 많이 납니다. 살이 찌면 지방이 많아지는데 이 지방이 훌륭한 단열재거든요. 그래서 열이 더 많아져서 땀이 더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커진 몸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관과 근육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땀이 더 나고요. 마지막으로 체표 면적이 커져서 피부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땀이 더 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땀이 계속 나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질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봉소염도 있습니다. 자, 이건 세균에 감염되는 것인데요. 아니, 살찌는 거랑 이건 또 뭔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성대의대의 19년 연구에서 17만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비만은 봉소염의 위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 피부가 검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흑색 가지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찔수록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서, 자, BMI 30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50% 이상, 반 이상입니다. 자, 반이 넘는데 피부가 검게만 변하면 괜찮은데 이게 두껍게 가죽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간지럽거나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부위는 주로 살이 접히는 부분이나 주름이 있는 부분에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가랑이, 목, 팔꿈치, 무릎 이런 곳 등등에 생깁니다. 이건 또 비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이 병은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생성돼서 생기는데요. 표피 세포에 우리 살갗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멜라닌이 급격하게 막 늘어나면서 색이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성장의 원인은 어디 있냐?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자, 앞서 들었던 단어가 또 나왔죠? 자,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요, 닭과 달걀처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결국 비만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피부가 검게도 되는데 혹처럼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연성 섬유종인데 쉬운 말로 쥐젖이라고도 하죠. 한 2에서 5mm 정도의 작은 혹 같은 게 피부에 생기는데요. 주로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목 등등 뭐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나 주름 등의 생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프거나 가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이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옷이나 아니면 뭐 목걸이 뭐 이런 데 등등이 자꾸 쓸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또 왜 생길까? 일단 살이 접혀서 자꾸 비벼지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겨드랑이에도 또 자주 생기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단어가 또 나왔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살이 찌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다양한 실제적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요. 트라키아 대학 피부과의 연구에서는 비만인의 60에서 70%가 피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얘네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피부가 접힌다, 2번 인슐린 저항성, 즉 결국 살이 찌면 피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제로 좀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결책도 이 두 가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피부가 접히는 거는 그냥 살이 쪄서 지방도 많아지면 그러는 거니까 이건 정말로 체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살이 빠지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살이 빠지는 것과 별개로 설탕, 특히 뭐 음료수,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등 달달한 것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평소에 먹던 치킨하고 라면만 줄이고 대신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건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 그렇게 살이 빠졌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저런 당질, 특히 정제된 설탕 등을 줄이면서 빼셔야 이런 피부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잘 아셔서 그냥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설탕도 같이 줄여서 이 다이어트랑 피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